예, 우리 임지봉 교수님 아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도 인색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 하면서 이제 사례를 둔 게 이겁니다. 2007년 6월 18일이었어요. 민노총 조합원 등 5천여 명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상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에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면서 경찰 버스를 손괴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민노총을 상대로 집회 주최자로서의 질서 유지 의무,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100%의 배상을 명했는데 2심에서 좀 깎여서 60%만 배상하라 한 것이 30인 대법원에서 그때 우리 양승태 후보자께서 주심을 하셨는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손해액의 100%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건 아니죠. 예, 경찰 물품 탈취하고 차도 점거하고 경찰 버스 폭력 집회는 불법입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정당화하시는 건 아닐 텐데 1심, 2심에서 다 손해배상하라고 한 거. 다만 이제 1심에서는 100%, 2심에서는 60%였는데 30에서 후보자께서 주심하시면서 다시 100%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요 정도의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좀 궁금하고요. 그거 크죠. 큰 문제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노총이 약자예요? 민노총이 약자입니다. 노동자 단체죠. 노동자가 우리 임지봉 증인께서는 노동자의 꼴로 약자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민노총이 약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 끄덕일 사람보다는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이 훨씬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민노총은 노동자 단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몇 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단지 노동자 단체다 해서 약자다 표현하고 약자에게 인색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이 청와대를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현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양창수 대법관을 빼면 모두 남성이고 서울대고 현직 법관이다. 참여정부 당시에 그 다양한 임명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임기가 이어져 온 건데 대법관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그러면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제대로 잘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무슨 정치권의 외압을 받아서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가 바뀌었나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저도 같은 이용훈 대법원장인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참여정부 하에서는 그야말로 국민들 또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종래의 기수 서열 중심의 서울대 출신 남성 현직 고위법관 중에서 뽑던 그러한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여성 대법관
또 여러 가지 나이가 젊은 대법관,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 이런 다양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과거에 기수 서열 중심의 대법관 제청으로 회귀해버렸다는 거죠. 임 교수님. 예. 그러니까 같은 대법원장이 한 인사예요.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이명박 정부 뭐 이명박 대통령의 뭐를 받아서 원치 않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권이 바뀐 거하고 그렇게 그 변화가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제청은 물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합니다만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제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려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외압이 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런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려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눈치 보고 소신대로 못한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이게 동등하게 비판을 해야지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갖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그 발제문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내일신문에 어떤 사람이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나 이런 칼럼 쓰셨더라고요. 예, 내일신문에. 또 거기 이제 보면 법관 내부 서열과 성별에 따라 법관을 뽑는 관행, 재판이나 변론 경력보다 사법행정 경력을 중시하는 인선을 탈피해야 한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이런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법관이 재판보다는 사법 행정 경력을 그러니까 재판 실적보다는 사법 행정 경력을 더 중시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그 사법 행정처가 그런 엘리트 법관들의 무슨 뭐 출세 코스처럼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법관들이 소신과 기계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저해가 될 것이고요. 예. 이런 거 극복하려면 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래처럼 기수와 서열 중심으로 대법관이나 원장을 뽑게 되면은 대법관의 경우는 법원장급에서 뽑게 됩니다. 현직 법원장급에서요. 근데 법원장 분들은 대부분 법원 행정만 하지 재판에서는 손을 뗀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이제 재판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오히려 어제까지도 재판에 관여하던 분들이 낫지 그렇게 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을 하다 오시는 분은 오히려 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인선 원칙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